대한민국 인터넷 언론을 리드하는 세종의 소리가 새롭게 마련한 프로그램이죠. 스튜디오인 세종.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토크쇼. 네, 오늘 스튜디오인 세종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임채성 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 오른쪽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까칠하기로 유명한. 요즘 까칠한 것으로 좀 유명세를 타고 계시는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까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의장님한테 제가 세종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그런 바람과 궁금증을 담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임채성 의장님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세종,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의장 임채성, 이런 수식어가 붙는단 말이에요. 네. 어떠세요, 느낌은? 얼마 전에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를 좀 다녀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17개 시도 의장님들 뵙고 인사도 나누고 많은 현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했었는데 네. 단연 가장 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최연소.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최연소, 초 이런 게 그렇죠. 붙는다는 건 참 역사의 기록이 되는 딱 참, 그때잖아요. 그렇죠. 네.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선 4기 후반기에 이제 의정을 책임지시면서 글쎄요, 어깨가 다소 무거워 보입니다만 네. 그런가요? 네, 어떠신지요? 먼저 말씀처럼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네. 이번에 후반기 의장을 맡으면서 세종시에 산적히 쌓여있는 현안들 하나하나씩 또 해결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막중하고 네. 어깨가 많이 무거운데요. 제가 취임사 때 말씀드렸는데 초심불망,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모습,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취임 소감 들어봤는데 특히나 30대, 세종시의 평균 연령이 물론 30대입니다만 그래서 또 더 많은 또 큰 지지를 얻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젊어도 너무 젊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실 텐데 전국광역의회 의장 가운데 최연소. 사실 글쎄요, 이게 이런 질문을 워낙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임 의장님만의, 그래서 내가 젊기 때문에 나만의 더 이러한 어떠한 프로페셔널이 있다, 혹은 또 이러한 강점이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선배님들의 경험이나 연륜에 비하면은 저는 아직 여러 가지 또 경험도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젊다는 거에 대한 것은 좀 더 추진력 있고 네. 뭔가 활기차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네. 자녀가 셋이나 있습니다. 아우. 애국겠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네. 첫째 아이, 둘째 유치원생, 셋째는 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자녀들을 또 기간, 학교,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네.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공감할 수 있고 좀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젊지만 그래도 다자녀 가정의 또 가장으로서 네.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고 또 의정 활동에도 많이 반영돼서 요즘에는 또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와, 안팎으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시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네. 의회가 개원하게 되면 사실 첫 관문이 이제 원구성하는 거잖아요. 네. 무난하게 잘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도 의장 협의회 갔을 때 다른 의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참 쉽지 않았더라고요. 원구성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많이 있었고 참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참 감사하게도 원만하게 원구성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결이 있을까요? 많은 대화와 또 서로 배려였던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에 다 완벽하게 원구성이 된 건 아니지만 저희도 물론 이제 치열하게 논의가 있었죠. 네. 그런 치열한 논의 끝에 시민분들께서 보실 때는 참
원만하게 아름답게 원구성을 했던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저희가 많은 인고의 시간도 있었고 또 서로 소통, 배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만하게 원구성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의장님의 표정이 네. 그 말씀하실 때 그냥 밝아요. 네. 사실이라는 네. 그 팩트 체크를 한 그런 음.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의회가 뭐 갈 길도 멀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잖아요. 네. 글쎄요. 어떤 분야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다, 주안점이랄까요? 딱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협치라는 것이 의원과 의원 간의 협치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사무처 직원들과 의원들 간의 협치, 여야 간의 협치가 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라는 이 협치. 두 글자를 네. 이제 노래하듯이 그거에는 어떠한 그 배경이 좀 있을까요? 네,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감사하게도 모든 네. 상임위원회를 온전히 다 경험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하면서 네. 위원 활동하고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같이 의원님들과 의원 의정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맡고 그다음에 네. 이번에 의장 되면서 그래도 좀 여러 위원회 모든 위원회를 온전히 경험한 유일한 의원이다 보니까 이해도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그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 어려운 점들이나 아니면 부족한 점들 그래도 이해도가 좀 많이 높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채워드리면서 협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협치라는 말씀드렸고 시 집행부와의 협치는 그동안에 이제 최민호 시장님과 또 꾸준하게 소통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의장이 되고 나서도 꾸준하게 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가 저의 일단 의정 활동의 모티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협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전반기에는 썩 협치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었어요. 물론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달렸지만 네. 제가 여기서 잠깐 네. 좀 배경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종시 의회 구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전체 의석수가 20명이죠. 네. 20명인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3분,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소속이 7분. 그래서 13대 7로 민주당이 더 많으니까 여소야대 국면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의장님은 민주당, 부의장은 민주당 1인, 국민의힘 1인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리 잘 됐나요? 네. 갑자기 의회 교실. 잘 배웠습니다. 네. 근데 협치는 뭐 여야 간의 협치 또 이제 집행부의 협치가 있다고 이제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반기에는 이 두 가지 협치가 글쎄요 그렇다면은 잘 안 됐다는 얘기가 또 있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의회라는 곳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들을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단계의 과정 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기 때도 협치해야 될 부분들은 협치가 잘 되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좀 의회와 조금 더 소통이 필요했던 부분들은 물론 있었거든요. 네. 한 예를 들어서는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에서 관광사업실을 좀 더 추가해서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는 또 세종시 출자 출연 기간 운영에 관한 조례가 현재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좀 원만하게 풀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달이면은 그 시행되는 그 이응 패스와 관련한 것도 네. 2만 원짜리 교통카드로 5만 원까지 쓸 수 있다는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네.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이 참 많았어요. 네, 이 부분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서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이죠. 이제 9월 10일 시행이 되는데 네. 이 부분은 또 이제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죠? 지난 3월 임시회 때 시에서 제출한 그 예산이라든지 조례가 동시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거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이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다. 선우가 바뀌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3월에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번 임시회 통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도 좀 뭔가 의회와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했었으면 참 매끄럽게 진행되고 시민분들께서 어떤 혼란이 없었을 텐데 네. 좀 아쉽게는 생각하는데요. 뭐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나왔던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좀 더 대안을 찾고 그리고 저희는 상임위원회 위주로 많이 의회가 진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도 있을 거고 심도 있는 그 심의 의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도 저도 할 역할들을 충분히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9월 10일 네. 이응패스 시행하는 건가요? 저희가 9월 9일 날 모든 임시회가 이제 마무리를 짓거든요, 본회의. 그 이후에 당연히 본회의가 끝나고 의결이 돼야지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수반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단언 짓기는 어려운데 한번 좀 더 의원님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조금은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우리 임채성 의장님은 평소에 예. 대중교통 이용하시나요? 저는 주로 셔클을 이었죠. 셔클. 지금은 이제 이응버스로 네, 네, 네. 변경된 셔클 많이 이용했었고요. 어차피 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버스 타기도 또 쉽지도 않으시죠. 좀 이동할 때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또 때로 이렇게 자리가 있거나 했을 때는 버스 타고 이동도 많이 하고요. 경험도 네. 할 그리고 겸. 어울링을 주로 또 아. 많이 이용을 했었기도 했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까칠한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네. 임채성 의장님께서는 네. 이응패스를 찬성하십니까?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직까지는 살짝 피해 가시는 느낌적인 물론 느낌이 드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네. 시민분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됐을 때는 시행을 해야겠죠. 근데 이 시기나 아니면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나중에 타할이 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약간의 이제 덜 풀린 듯한 이런 이슈들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역시나 올 초 세종시 문화재단 대표 선임 문제로도 갈등을 좀 빚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장님의 소신도 궁금합니다. 네. 예. 저희가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세종시의 문화 관광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 수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이 되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향후에는 인사청문회 관련된 산하 기관장들의 임명이 당분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 더 보완해서 향후에 있을 산하 기관장들의 임명에 있어서는 꼭 도입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갖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당시 세종시 문화재단 임명 둘러싼 공익 감사를 또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감사원 감사 결과 이제 곧 나온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곧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향후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후반기 협치를 강조하시는 데는 좀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이 좀 대립을 했다는 그런 시민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뭐 네. 건건이 대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최민호 시장이 너무 지금 독선을 부리고 있다. 근데 최민호 시장 입장에서는 다수당의 횡포다. 뭐 이런 또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뭐 여야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화가 사실 없었습니다. 최민호 시장과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위원장 내지는 의장 이건 좀 대화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의회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는 대화와 또 소통 그리고 서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부재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시장님하고 통화도 자주 했었고 아 개인적으로는 좀 신분이 어떠세요? 좀 궁금했어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시의 또 모든 행정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수장이시고 또 저도 재선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또 긴밀하게 협력할 부분은 협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지적할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따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서슴없이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정원도시 박람회, 세계 유대회, 그리고 뭐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 뭐 굵직한 이러한 현안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질 텐데, 우리 의장님이 계속 줄곧 강조해 오셨던 노래하셨던 협치, 이거 돼야 할 텐데, 네. 예,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비를 어느 정도 받을지가 네.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억 가량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예상 하건대 네. 그런데 이제 국비를 20% 정도 받겠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비 20%도 쉽지 않고 네. 12, 40% 그리고 자체 수익 40%인데 자체 수익이라 하면 뭐 티켓팅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면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인데 좀 계획에 맞게끔 참 잘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우려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국비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만간 국비 어느 정도 받을지 좀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좀 더 같이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정원도시 박람회는 뭐 지금 최민호 시장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공약이잖아요. 근데 정원도시 박람회가 또 보면 뭐 세종시에는 이미 50% 넘는 녹지가 있는데 굳이 정원을 또 만들어서 박람회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원도시 박람회 네. 찬성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개인적이라는 왠지. 말씀.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세종시는 도시 제반적인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국제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숙박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 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세종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인근의 뭐 도시 같은 경우도 뭐 대전광역시도 뭐 수목원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네. 그런 인프라 잘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 행사로서 이렇게 발돋움 하려고 첫 번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국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많이 유입되고 또 우리 세종시에서 이 도시 내에서 뭐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소비를 하고 또 여기서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인근의 충청권 시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 철저하게 분석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은 없잖아요. 네. 네. 좀 무리가 있더라도 시민분들께서 원하시고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가 뭐 그런 위상 제고라든지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다음에 시민 의견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의장님스럽게 균형을 맞추셨습니다. 의장님의 역할이니까요. 근데 이제 의정 활동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무 젊어서 이거는 좀 곤란했다, 음, 곤란하다 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7월 1일부터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죠. 예. 그래서 지난번 일주일 전에 시도의장협의회를 다녀왔거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연 제일 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될 수 있어도 저도 우리 시를 대표해서 갔던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뭐 나이를 떠나서 그렇죠. 그렇게 비등하게 같이 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시도 의장님들한테 세종시에서 의장전도 하려면 아이 셋은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들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정말 진짜 아주 애국하시- 멋지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직의 또 가정에 그러니까 세 명의 또 아이들을 또 키우는 가장으로서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장님은 네. 개인적인 시간이 그래도 조금은 날 때는 네. 어떤 여가를 보내세요? 주로 아이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네.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하세요? 주로 뭐 헬스도 많이 하고 아. 자전거도 많이 타고 아. 배드민턴도 치고 체육학 박사님이세요. 근데 원래 이렇게 이론적인 것과는 실제적인 맞습니다. 것은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맞아요. 근데 이제 몸소를 또 이제 그 이론을 접목해서 또 실생활에서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시군요. 근데 정치 체육학이신데 네. 정치에 뛰어드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세종시 출범할 때 좀 일찍 세종시에 오게 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거든요. 아. 네, 태권도도 가르쳤고 아, 유아 체육 예. 아이들 이제 이벤트성으로 체육을 가르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좀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분들을 위해서 좀 봉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정치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좀 생각이 들어서 우연치 않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회를 네. 잘 잡으셨고 잘 잡았고 그리고 의회에 들어갔고. 세종시에서는 보기 드문 네. 재선 재선 의원이 의원이시죠. 되셨고 네. 그죠?